파리, 바르셀로나 한 시대를 정의한 대결, 챔스의 클래시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로 파리는 바르셀로나를 총 10번 상대했고 3승 3무 4패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대 유럽 최고의 라이벌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가장 최근의 대결은 2021년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파리 상제르맹이 바르셀로나를 탈락시켰습니다. 경기 스코어는 5대2였고요. 음바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3월 9일 새벽, 바르셀로나의 역사적인 레몬타다. 16, 17 시즌 챔피언스리그의 역사를 새로 쓴 맞대결이지요. 1차전에서 4대0 완승 거둔 PSG는 2차전에서 역사적인 6골 차 대패를 당했고, 바르셀로나는 1차전 완패 후 본선 진출에 성공한 최초의 클럽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레몬타다로 역사에 기록된 경기입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네이마르의 파리 이적을 촉발시킨 것도 레몬타다입니다. 네이마르를 뺏긴 바르셀로나는 충격에 빠졌고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다른 선수를 엄청나게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 17 시즌에 필리프 쿠티뉴 리버풀에서 들어왔고요. 덴벨레도 도르트문트에서 들어왔는데 각각 1억 3,500만 유로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울리뉴도 들어왔는데 이 선수는 4천만 유로, 그리고 넬슨 세메도 3,570만 유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말컴이랑 클레먼 렁글레를 데려왔는데 이게 한 8천만 유로가 들었고요. 그 다음 시즌에 이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앙투안 그리즈만을 총 1억 2천만 유로에 데려왔습니다. 결국에는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되면서 레전드 선수 메시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파리로 말입니다. 파리 바르셀로나 대결은 축구 경기 그 이상입니다. 한편의 드라마틱한 작품이죠. 그리고 이 두 팀은 23-24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2017년 레몬타다 경기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파리 쪽에서 마르키뉴스가 아직 있고요. 그리고 현재 쿠르자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왼쪽 윙백인데요. 이 선수는 거의 요즘은 사라졌습니다. 거의 팀 명단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킴펜베는 큰 부상을 당해서 아직 충분히 회복을 못했고 경기에 뛰지 못하는 컨디션입니다. 그 상대팀 바르셀로나에서는 테르스테겐 골키퍼가 아직 있고요. 그리고 세르지 로베르토, 제일 중요하죠, 루이스 엔리케, 레몬타다를 이끈 감독. 엔리케가 이번에는 파리 생제르맹 쪽에서 감독하게 됩니다. 정말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엔리케 감독의 파리 생제르맹 대 샤비 감독의 바르셀로나 대결입니다. 이 두 감독은 서로 되게 잘 아는 사이입니다. 25년 이상을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입니다. 서로 9살 차이가 나는데 6년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동료였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되게 다재다능해서 공격도 보고 윙도 보고 윙백도 보고 했던 선수고요. 그 샤비는 중원을, 미드필더를 담당했던 선수였습니다. 동료뿐만 아니라 엔리케 감독이랑 샤비 선수로도 만났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4-15년 시즌이었고요. 샤비의 바르셀로나에서 마지막 시즌이었습니다. 그 서로를 상대로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두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샤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볼을 소유하는, 그리고 경기를 지배하는 경기를 좋아하고요. 엔리케 감독은 반면에 공격수였기 때문에 좀 더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전환이 빠른 축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서로 다른 스페인의 두 축구 철학이 만나게 되는데 과연 누가 승리를 하게 될까요? 이번 8강전은 두 팀의 승패를 가리는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팀의 최근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르셀로나부터 시작하자면 블라우그라나는 최근 11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즌 초반에는 정말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레알 마드리드랑 아틀레티코 빌바오 상대로 4골을 실점하게 됐었고요. 빌라레알 상대로는 5골이나 실점하면서 수비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근데 샤비 감독이 자기가 이번 시즌 끝나고 팀을 떠나겠다 선언한 이후로 최근 경기들을 보면 경기력이 정말 많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31일부터 11경기 무패 중이고요. 최근 6경기를 보면 나폴리 상대로 1골만 실점했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상대로 원정에서 3골이나 득점하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의 전환에는 어린 선수들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우선 17살 쿠바르시 수비수는
와, 너무 잘해요. 그 어린 나이 치고 너무 잘합니다. 챔스 16강전에서 나폴리 상대로 오시멘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오시멘이 보이지도 않았었고요. 쿠바르시가 그때 MVP를 땄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르민 로페스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골든보이 라민 야말. 여러분, 이 선수는 16살입니다. 챔스 역사상 출전한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근데 16살임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자면 테르스테겐이 골문을 지킬 거고요. 오른쪽 윙백이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쿤데나 아라우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쿤데가 좀 더 유력하고요. 그 이유는 상대 왼쪽 공격수가 은바페이기 때문에 은바페의 스피드를 감당할 수 있는 수비수는 쿤데 혹은 아라우호입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면 오른쪽이 쿤데일 것 같고, 그래서 프랑스 국대의 대결 이 생이 펼쳐질 것 같고, 오른쪽 가운데 아라우호, 왼쪽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쿠바르시, 그리고 왼쪽에는 칸셀로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들필더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공격에는 오른쪽에 야민 라만, 가운데는 요즘 폼이 좋은 레반도프스키, 골을 많이 넣어주고 있는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라피냐를 왼쪽 공격수로 출전시킬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 진이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최근 뉴스들을 보니까 크리스텐센 대용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훈련에 복귀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연히 군도안이 출전할 거고, 컨디션이 충분히 올라왔다면 크리스텐센이 출전하고, 오른쪽 미드필더는 대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 진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충분히 미드필더 대결에서 지배를 할 수 있을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최근 파리 생제르맹의 폼을 살펴보면 너무 잘합니다. 모든 대회에서 최근 27경기나 무패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패배가 2023년 11월 8일 챔스 조별리그에서 AC 밀란 상대로입니다. 2024년에는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프 드 프랑스 결승 진출, 르클라식 마르세유 상대로죠. 2대0 승리, 몽펠리에 상대로 6골 득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챔스 대회에서 레알 소시에다드 상대로 정말 잘했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파리 생제르맹이 얼마나 압박을 잘하고 전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강한 면이 또 있는데요. 엔리케 감독이 공격적으로 상당히 많은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덴벨레를 공미로 기용한 점인데요. 이 전략이 상당히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덴벨레 선수가 상대 수비수를 낮은 지역까지 끌고 내려오면서 많은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덴벨레 선수의 그 드리블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그냥 파괴시키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두 번째 강점은 챔스 8강에 올라온 팀 중에 전환 스피드가 가장 빠른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바페, 콜로무아니, 덴벨레, 자이르 에므리, 하키미, 누뇨 멘데스, 정말 다 빠른 선수들이죠. 그 세 번째 강점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베랄도 선수를 데려온 게 큰 일을 했습니다. 베랄도 선수가 나이가 적은데 생각보다 나이에 비해 침착성도 있고요. 상대 압박 상황 가운데에서 안정감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공도 쉽게 뺏기지 않고 좋은 패스들을 많이 뿌려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 예상 라인업은요. 골키퍼로는 돈나루마, 오른쪽 윙백에 하키미가 옐로 카드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오른쪽에 자이르 에메레보다는 마르키뇨스를 투입할 것 같고, 가운데 수비수 오른쪽에는 에르난데스, 그리고 왼쪽에 베랄도, 레프트 윙백으로 멘데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를 보면 수비수 라인 앞에 비티냐, 요즘 너무 잘하죠 비티냐. 그 위에 오른쪽에 에메리 선수, 그리고 왼쪽에 파비안 루이스가 출전할 것 같습니다. 이 세 선수들이 파리 생제르맹의 미들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보면 조금 아직 애매하긴 한데, 프랑스 매체를 보니까 당연히 왼쪽에는 은바페가 출전할 거고, 그리고 10번 역할로 덴벨레가 나오고, 오른쪽이 이강인이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어떤 포메이션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덴벨레가 10번, 은바페가 공격수로 들어오는, 그리고 이강인은 오른쪽에 있으면서 덴벨레랑 좀 포지션을 많이 스위칭하는 그런 역할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사를 최근에 봤습니다. 이번 경기 저의 결과 예측은 파리가 그래도 홈 경기니까, 그리고 공격이 빠르고 공격
잘하고 있기 때문에 3대1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도 몇 대 몇 예상하시는지 적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부터 챔스가 시작하게 되는데 설렙니다. 파리 생제르맹 화이팅. Merci beaucoup.